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10월이 되었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이군요. 저는 하늘을 여는 대신에 이내 책방 라디오를 재개해 봅니다. 이게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뭐라도 하게 되는데 내일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타에 손이 가는 것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녹음이라도 해서 기타를 꺼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75번째 녹음을 시작했고요. 벌써 노래랑 낭독은 녹음했어요. 노래는 오늘 손지연님의 실화라는 노래를 커버해 보았습니다. 거의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던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으로 연습했던 완전 초기 곡인데 아직까지도 부르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요. 공연에서 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초반에 연습 삼아 했다가 이제까지 부르는 노래들은 라디오에서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루시드 폴 노래들도 불렀고 오늘은 오랜만에 가을 분위기와 아주 잘 맞는 손지연님의 실화를 불러보았습니다. 사랑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은 깊게 사랑한 누군가와 이별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제가 감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요즘 하는 생각인데 사랑을 정말 해본 적이 없다. 모른다. 할 줄 모른다.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사랑이 무엇인가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낭독한 부분은 정혜윤 작가님의 사생활의 천재들이에요. 이 사생활의 천재들은 정혜윤 작가님이 여러분들을 인터뷰하고 이제 쓰신 글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혜윤 작가님의 서문, 긴 서문으로 뭔가 언제나 그 서문부터 이렇게 좋아도 되냐 이런 화가 날 정도로 멋진 서문을 항상 쓰시는데 이 사생활의 천재들 서문도 정말 좋아요.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된 게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편지로 사생활의 천재들 서문의 한 부분을 써줬는데 그게 뭔가 엄청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만나는 것에도 시작이었고 삶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확연하게 돌리게 된 시작점 같은 느낌이 드는 글인데 그 글은 제가 모든 시도는 따뜻할 수밖에도 했고 이 라디오 이내집방 라디오에 제가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인사를 하는 것도 거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어도 늘 그걸 생각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된 이유가 또 좀 재밌어서 오늘 약간 일기를 요 이야기로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 홍기빈이라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상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디에 카테고리에 넣기 힘든 그런 분, 전환사회연구소라는 걸 거기 연구소장님이신 홍기빈님의 이야기에 잘 듣고 있거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올렸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 사생활의 천재들에서 홍기빈님 인터뷰를 재밌게 봐서 궁금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생활 천재를 읽었지만 그걸 읽었을 당시에는 홍기빈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실체가 없었으니까 모르다가 이 책에 나온 분이야 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문을 다시 좀 읽다 보니까 처음 이 책을 소개해준 친구가 저한테 써줬던 그 부분은 이 서문 안에서도 되게 구조가 좀 다채로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 친구가 책을 내서 그 책의 출간 기념회 때 축사를 해줄 것이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축사를 시키지 않아서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에 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액자식으로 그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 같은 혹은 뭐 낭독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다시 빠져나와서 그 글은 여기까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 책에 대한 서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낭독한 부분은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인 작가에게 하는 말을 끝내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꾸려서 이 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생활의 천재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인데, 진짜 원래 이런 거군요. 이렇게 읽을수록 다시 볼수록, 다시라는 말이 중요해지는데 다시 볼수록 더 좋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좀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또 김한민 작가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정여운 작가님이 서문에서 사생활 천재들 서문에서 중간에 넣었던 그 출간 기념회라는 작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편지를 쓴 그 작가가 바로 김한민 작가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어떤 방향을 틀었다고도 할 수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그 문장은 정혜윤 작가님이 김한민 작가님에게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제 안에서는 너무 큰 발견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이 정도겠죠?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김한민 작가님이 미디어 커리큘럼이라고 하셨나? 그 뭔가 어떤 게 계속 어떤 정보가 자꾸 나한테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튼 비건에서 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고독이란 단어가 요즘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고독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제가 뭐 편지랑 관련된 글들을 좀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릴케의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보는데, 정말 그 책은 한 단어로 얘기하자고 하면 고독인 것 같거든요. 그 시인에게 젊은 시인에게 릴케가 해주고 싶은 말에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고독인 것 같아요. 거의 고독이란 글자를 세면 몇백 개가 나올 정도의 글인데, 그래서 이제 고독하다가 이 사생활 천재로 넘어왔을 때 또 정여운 작가님이 김현민 작가님에게 너의 글은 고독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저항군이 되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고독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저항하는 이야기는 곧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이 만나서 저항하는 것이 사랑이 되어서 미래를 만든다. 네. 너무 촘촘한 글을 제가 단어로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테지만, 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고독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곧 저항이며 그것이 사랑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미래가 바뀌면 현재도 바뀌고 과거도 바뀌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아까 손지연님의 실화로 돌아가면 누군가를 잃는 것이 그렇게 절절하고 그렇게 안타깝고 되돌리고 싶어 할 만큼 간절한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집착도 없고 욕망도 별로 없고 막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가 뭐 제 고독에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공부하지 않았기 더 탐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요즘 저에게 찾아오는 이 미디어 커리큘럼 정혜운 작가님의 메시지라던가 김한민 작가님의 삶의 태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저에게 사랑을 일러주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친구가 저에게 손편지로 써줬던 그 글 다시 시작해보자는 서로에게 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 글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금방 덮으면 잊어버리고 뭐 유튜브 좀 보다 보면 까먹는 이야기들이지만 잊어버리면 또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오늘 한번 또 이내 제빵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남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사생활의 천재들의 서문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나는 이들을 사생활의 천재들이라고 부른다. 나는 친구에게 여기까지 썼다.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꾼 대로 미래를 위한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보기 위해 내가 아는 멋진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미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즉, 이 글은 내가 나에게 쓴 글이기도 하다. 미래가 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재능이나 성공, 명성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의 열정 때문에 사랑한다. 그들의 뜨거움, 치열함, 쉽게 만족하지 못함, 애씀, 성실함, 견딤. 나는 틀렸다는 고백. 나는 내가 좋다는 고백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나에겐 희망이고 구원이다.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이 나를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들이 내 꿈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다.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은, 절실함은 남는다는 것을. 나는 이들을 사생활의 천재들이라고 부른다. 사생활이라고? 나는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취미생활이나 개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혹은 적당히 공개하는 사교적이고 예의 바른 시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겐 고독한 시간이 있다. 혼자 버려진 시간이 있다. 슬픔을 혼자 달래는 시간이 있다. 화를 혼자 푸는 시간이 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공적인 삶이 있다. 대통령 선거나 비리 공무원 이야기를 하고 복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그 중간에 사생활이 있다. 살 집을 마련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고 은행에 가고 잔액을 헤아려 보고 세금을 내고 술을 마시고 친구를 찾아가고 연인을 만나고
가끔 인생 상담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생일 파티를 하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가고 안부 전화를 하는 사생활이 있다. 작은 세계다. 그러나 그 작은 세계의 한 귀퉁이는 열려 있어서 큰 세계로 흘러들어간다. 한 알의 소금이 대양에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이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사생활이란 카프카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인생, 일상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런 사생활에서 천재다. 사생활을 보여주는 데서 천재들이 아니라 사생활을 살아내는 데서 천재들이다. 그들은 진부하고 시시하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데서 천재들이다. 그들은 자기 삶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것을 푸는데, 그것에서 보편성을 보는데 천재적이다. 즉, 그들은 삶의 태도에서 천재다. 그들은 어디에도 기록될 것 같지 않은 역사 바깥의 시간 속에서 천재들이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결국은 흐릿해질 시간을 살아내느라 뜨거운 열정을 퍼붓는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 내일의 사과나무를 심는 데 천재다. 그들의 나무는 그들 내면에서 자란다. 그들에겐 세상이 내면이다. 사생활이 내면이다. 그들의 영혼은 피부에 묻어있다. 그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천재적이다. 그들은 기억력의 천재들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데서 천재들이다. 그들은 혁명가는 아니지만 혁명적이다. 왜냐하면 진짜 혁명적인 것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니까. 그들은 나의 에너지를 건드린다. 그들은 나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그들은 나더러도 자꾸만 새로운 인간이 되라고 한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면서 천재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복기 환자처럼 살고 싶다고. 그들은 나를 회복기 환자 혹은 재활훈련을 받는 환자로 만든다. 치통을 앓는 자가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닦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처럼, 위장병을 앓는 자가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시 배우고 익히고 습관을 고쳐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말을 한다. 그러나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지 않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그 출발점의 모습에 대해 황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것의 시작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분 매초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뿐인 자신의 무기가 뭔지 알고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무한히 활용한다. 자기 자신의 삶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먼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최대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여기의 생활 속에서 충만해지는 최소 행복을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치열하지도 창조적이지도 타인에게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피로는 있다. 어중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피로와 쓸쓸함. 그러나 희망은 있다. 우리에게 피가 흐르는 심장이란 게 있으니까. 우리 심장엔 돈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흐르는 것도 아니다. 따뜻한 피가 흐른다. 나는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쿤데라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그 리듬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매 순간 삶의 시간이 끝없이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음악의 거장들은 음표로 자기만의 시간 구조, 즉 자율적인 시간 구조를 만들어냈다. 어떻게? 바로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그 리듬에 소소한 가치들을 부여하면서 그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쿵쿵쿵에 의지하면서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나는 이 말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는 차라리 2개의 심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나의 심장이다. 오늘 밤도 쿵쿵거린다.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누군가 속에서 한숨을 쉰다. 물론 나다. 나머지 다른 한 심장의 정체는 내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그건 팔딱거린다. 펄떡펄떡한다. 심장에도 날개가 달린 것 같다. 심장에도 긴 다리가 달린 것 같다. 그 심장이 내 심장에게 말을 건다. 나의 몸 안에서 2 심장이 서로 피를 주고받듯이 말을 한다. 인간은 정말 신기한 존재다. 인간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이상하게 매번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만간의 노래. 너의 집 앞을 맴돌 다 사랑에 만취돼 오는 난 주정뱅이 하늘을 흐르는 구름처럼 흐르고 흘러도 너에게로 이렇다 할 소원도 너에게 약속한 바람도 못 이루고서 하루 종일 잘난 척 하다 보낸 오늘을 또 나는 후회해. 작은 기대 하나 이룰 수 있는 반 시간만 내게 있었다면 똑같은 이유로 널 괴롭혀 떠나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립다 내게 말하면 너 내게 다시 돌아올 꿈을 꿀까봐 너를 위한 노래는 절대로 부르지 않게 되길 맹세해. 너는 멀리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내게 이별을 고하지만 나는 멀리 떠날 널 붙잡을 핑계로 아직까지 힘들어. 사랑을 잃어 외로운 바보가 된데도 서로 멀어만 가고 어차피 영원하진 않을 텐데 내가 널 미워하는 것도 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75화 2020년 10월 3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재밌네요. 뭔가 좀 오그라들지만 대상이 앞에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서 노래를 좀 부르고 기타도 좀 치고 해야겠어요. 그것 말고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지만 할 일이 많을 땐 꼭 다른 일을 한다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 언어 공부가 그렇게 재밌네요. 아까 얘기한 그 홍기빈님의 영어 수업도 영어 강독 같은 것도 들어보고 있고 일본어도 재밌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오늘은 많이 드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 번쯤 좀 붙잡아서 용기를 내면 좋겠네요. 네, 우리 그러면 또 그런 순간이 올 때 다시 시작해 봐요.